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나왔어요. 정말 많은 성원과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결국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자꾸 응원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채용 트렌드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듯이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 이 채용 쪽에 취업과 채용 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저는 취업 교육도 자소서나 면접 그리고 채용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했었고요. 또 특히 또 기업에서는 문서 작성서부터 기본적으로 많이 강의하면서 면접관 교육 또 채용 전략 이런 것들을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자 입장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채용 담당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벌써 6번째 책을 낼 수 있었던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조금 이렇게 벌써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저희 책이요, 사실은 그동안에 5번째 정도는 보통 11월 달 정도에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빨리 좀 나와서 9월 달 정도에 나왔다는 것이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 그동안에 10대 채용 트렌드 키워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6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이 6년 동안 된 것 중에 좀 어떤 거는 좀 메가 트렌드가 있고 어떤 거는 좀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아마 여러분들 공개 채용에서 이 수시 채용으로 넘어간 거죠. 이 수시 채용으로 넘어간 게 아마 큰 이런 어떤 메가 트렌드가 변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속도라는 편이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AI 면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AI 영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량 검사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AI가 면접을 한다라는 게 뉘앙스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 역량 검사나 역량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됐던 어떤 이 젠더 감수성은 그동안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는 또 뭐로 연결되냐면 DEI 채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형평성과 어떤 포용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더군요. 이런 다양성이라는 것을 지금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은 좀 다릅니다. 수시 채용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뽑는다 해서 수시 채용이고 상시 채용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예요. 365일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력자 위주로 뽑을 때 우리가 상시 채용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2021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멀티 커리어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특히 커리어를 우리가 쌓아갈 때도 메인 커리어와 서브 커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커리어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지금 인컴이 들어와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메인 커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브 커리어라는 것은 돈을 조금 벌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그다지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부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캐나 부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본진이 있느냐, 우리가 본진이 있냐, 그리고 또 본인이 부캐, 또 사이드 잡이라고 얘기했다가 요즘에 사이드 잡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쓰고 있느냐? 요즘 사이즈 프로젝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르게 사이드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브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부분이고요. 2022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언택트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채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딥텍트 채용. 우리가 언택트로 하지만 그 안에는 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딥 러닝이나 딥 워크나 이런 것처럼 딥텍트로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리버스 인터뷰라고 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주로 옛날에는 면접관이 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이 갑질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오히려 지원자가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왜냐면 이 Z세대가 인구도 적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일을 잘하고 이 컬처핏이나 또 이런 잡핏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되게 소수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경쟁이 많이 회사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지원자가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채용 문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커리어 모자이크라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 커리어 모자이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자이크처럼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 안에 경력을 자기의 조각을 이렇게 쌓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 모자이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퍼즐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큰 조각이 있고 자기 작은 조각이 있으면 그런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어느 틈에 큰 조각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이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커리어 모자이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원 경험 시대가 와서 2022년에 직원 경험 시대가 왔고 시니어의 어떤 이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용 브랜딩의 시대가 왔어요. 2023년에 채용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는데도 저희 책이 많이 이 부분들을 했었고요. 리버스 인터뷰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커리어 포트폴리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경력이라는 것이 어떤 스펙이나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채용 트렌드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이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 워케이션의 확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러닝 어빌리티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시대고요. 시니어 케어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컬처핏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컬처핏 시대에서 우리가 자핏이 있고 컬처핏이 있고 이런 컬처핏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문화인데 조직 문화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온보딩이 잘 될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퇴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들이 컬처핏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 자소서가 뜨게 됐고요.
그리고 MZ 면접관, 이제 면접관들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젊은 MZ 세대들이 면접관을 하는 풍토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게 중요시 되는 거죠. 이 챗GPT나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일이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하게 돼서 생성 AI나 여러분들 챗GPT나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가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직원 리텐션 전략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칭에서는 이 마이크로 코칭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욜드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2025년은 모티베이션 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채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옛날에는 촉이나 뭐 관상이나 이런 걸로 봤다면 지금 데이터가 기반으로 해서 근거 기반의 채용, 근거 기반의 코칭이 중요해진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롤플레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에서도 롤플레이를 실제 해봐서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적합성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뽑는다는 게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애퀴지션이라는 게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커리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커리어 이동이라고 했을 때 경력 이동이라는 것을 커리어 무브먼트라고 했어요. 이 무브먼트라는 것은 선을 위아래로 간다든지 옆으로 갈 때 커리어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커리어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아래 선이 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아라는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띄면서 이제는 기아라는 회사로 갑니다.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하나 되면서 이런 모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이제 옛날에는 이 사이로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 대한 이기주의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를 깨트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경계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만 하겠다 이렇게 경계를 너무 분명히 하는 인재는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이제는. 그래서 융합적인 인재가 살아남을 거고 경계가 점점점 사라지는 무경계형 커리어를 쌓아가는 인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마케팅이라고 해서 브랜딩을 하거나 채용을 할 때도 이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CRM 확산해서 이 TRM 확산이 중요해졌다. CRM이라는 것은 어쩌면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 중심의 이런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CRM이라고 했다면 이 TRM이라는 것은 이 탤런트 릴레이션십 이 매니지먼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도 상사에게 주로 레퍼런스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레퍼런스를 밑에 자기 부하에 있던 사람들은 좋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레퍼런스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는 이 상사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뿐만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레퍼런스, 부하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이 360도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 비지정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레퍼런스 체크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열 번째는 이 meaningful life라고 해서 자기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 치료라는 분야도 있듯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충만함을 갖는 meaningful life라는 삶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좀 변화되고 있는 측면을 크게 말씀드렸고요. 이 키워드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모티베이션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점점점 이 구직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적합도라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직무 적합성과 조직 문화 적합성, 동기부여 적합성으로 역량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특히 잡핏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40%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컬처핏 같은 경우 50%나 될 정도로 이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상당히 중요시 본다. 그래서 1차 면접은 잡핏을 많이 본다면 2차, 3차 갈수록 이 컬처핏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동기부여를 잘해서 스스로 자기의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인가 또는 회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1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크게 이 사람이 귀인이냐 아니면 천인이냐 귀천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채용을 할 때는 귀천이 있다. 그래서 귀인을 뽑아야지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에 퍼포먼스를 많이 낼 거고요. 이 천인을 뽑았을 때는 천인은 어떤 사람을 천인이라고 하느냐? 우선 자기가 낮은 역량을 갖고 있고 낮은 동기를 갖고 있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그런 역량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그냥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호인들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호인들은요, 동기는 높은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룰루랄라만 잘하지 실제 역량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인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악인을 뽑지 말아야 되느냐? 이 악인들은 자기가 높은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만 제기를 하지 실제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사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썩은 사과를 절대 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채용 4분면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모티베이션 핏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게 길게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목동에서 지금 잡혀 있는데 목동은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언제 잡혔는지 좀 봐드릴게요. 지금 그 20일 날 잡혀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목동에서 예스24에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저희가 그 줌으로 강의를 하는 또 저희가 그 협회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에서 지금 채용 트렌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